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해주시고요. 사실 저도 요즘에 논문 쓰느라 바빠서 아주 자세히는 못 봤는데 디스커션 해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발표드릴 논문은 On Calibration of Modern Neural Network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을 고른 이유는 제 연구 중에 좀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게 됐습니다. ICML 2017의 포스터로 나온 논문이고 굉장히 간단한 논문이라서 아마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제 발표를 듣는 것보다 이 저자가 ICML에서 하이라이트해서 발표하는 거 듣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원본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비메오 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별로 없고요. 15분짜리인데 뭐 그냥 듣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다룰 주제는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캘리브레이션이 저도 사실은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소프트맥스 아웃풋이 보통 이제 저희가 probability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뭐 그 uncertainty랑 아주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막 좀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이 맥시멈 값이 높으면은 우리가 좀 하일리 컨피던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소프트맥스 아웃풋이랑 이제 컨피던스랑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 밸류를 이제 리얼 컨피던스랑 좀 맞춰보자 라고 하는 게 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정말로 프로버빌리티로 만들어보자라는 거, 컨피던스로 만들어보자라는 거고 이 페이퍼에서는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무엇이 미스캘리브레이티드한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만드느냐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럼 캘리브레이트 할 수 있느냐라는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식도 아니죠. 그냥 변수들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저희가 앞으로 말할 이제 소프트맥스 아웃풋은 P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alibrated then confidence는 이제 Q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래서 목적은 뭐가 되냐면 이제 Q라는 거를 이제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 P랑 그 다음에 로짓 밸류,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되기 전 인풋이죠. G랑 그 다음에 아웃풋 뭐 0일로 표현되는 Y 요 변수들을 이용해서 Q를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겁니다. 하지만 수학은 하나도 여기서 쓰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고 안 되고를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고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이 예를 들어서 0.86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한 86%의 확률로 에큐레시가 나올 것이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99, 0.99로 컨피던스가 나왔다. 아까 소프트맥스 아웃풋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100개를 이런 노드 100개를 딱 모아 보면은 한 99개는 맞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빈에다가 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소프트맥스 0.8 이상인 거에 이미지들은 다 여기, 소프트맥스 아웃풋이 0.6부터 0.8인 거는 다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담아요. 담은 다음에 실제로 그 빈 안에 들어있는 것들의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레시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애큐레시가 계산이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애큐레시랑 그 다음에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 밸류들의 에버리지 있죠. 그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갭이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그 갭들을 이제 평균 낸 거. 근데 평균을 낼 때는 당연히 이 샘플 수에 비례해서 평균을 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샘플 수에 비례해서 웨이티드 썸을 한 결과를 ECE, Electrical Computer Engineering이 아니라 Expected Calibration Error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ECE를 가장 줄이는 캘리브레이션을 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옛날 그 아키텍처를 보면은 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나 아니면은 그 르넷 같은 거를 보면은 굉장히 캘리브레이션이 잘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소프트맥스 아웃풋
것을 보면은 정말로 그 에큐리시랑 되게 비슷했다는 거죠. 그 위쪽 그래프에서 이제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그, 그러니까 에버리지 컨피던스랑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에버리징 한 거랑 실제 에큐리시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그 모던한 그 레스넷 같은 걸 보면은 어떠냐면은 로지 밸류가 훨씬 높아요.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 밸류가 훨씬 높아요. 실제 에큐리시보다. 그러니까 하일리 컨피던트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지 밸류가 뭐 로지가 아니라 소프트맥스 아웃풋 밸류가 뭐 0.99가 나왔다고 해서 99% 에큐리시는 아닌데 늘 이제 얘가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 갭만큼 여기 빨간색 이 투명 박스만큼입니다. 그래서 왜 옛날 것들은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이 잘 됐는데 요즘 것들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제 이게 질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페이퍼가 그렇게 질문에 대해서 언더스탠딩을 제공을 하진 않아요. 그냥 실험적으로 이런 요소가 좀 안 좋게 만들더라라는 결과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랄이 안 되고 포스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왜 understand why neural network have become miscalibrated라고 했지만 understand는 아니고 그냥 요소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 요소들은 뭐냐면요. depth, 그 다음에 filter number, 그러니까 width, 그 다음에 batch normalization, weight decay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depth가 increasing 하면은 저 파란 라인이 이제 accuracy 라인이거든요. error rate. 그러니까 depth가 증가하면 error rate 줄어든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depth가 증가하면서 그 캘리브레이션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이 그래프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페이퍼에서는. 또 with 그 필터 수를 증가시키면은 에러는 줄어들지만 캘리브레이션 더 안 좋아진다는 거고요. 늘 그렇진 않은데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 에러가 줄어들지만 캘리브레이션 더 안 좋아진다는 거고요. 웨이트 디케이. 웨이트 디케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웨이트 디케이가 있으면은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웨이트 디케이 잘 안 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이제 웨이트 디케이가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좋게 한다라는 건데요. 이제 보통 웨이트 디케이가 하는 역할은 이제 오버피팅 막아주면서 오버스피팅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버피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들여다봤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제너럴라이제이션에 관한 페이퍼들을 보면은 딥러닝이 오버피팅이 잘 안 되고 놀랍도록 테스트 성능을 이제 임프루브 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테스트 에러인데 테스트 에러를 보면은 이제 정말로 얘가 뭐 오버피팅을 하는 경향은 잘 안 보이고 늘 이렇게 굉장히 좋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테스트 NLL 하면은 북방 한계선이 아니라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죠. 그래서 이 NLL을 보면은 달라요. 그러니까 비록 테스트 에러에 임프루먼트가 없고 뭐 오히려 이제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 밸류만 보면은 걔네들은 오버피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파란색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트레이닝을 할 때 뭐 상관없어. 어차피 테스트 에러가 더 증가하는 거 아니니까 오버피팅 안 되니까 상관없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좋은 포인트는 바로 이 포인트고 그 이후부터는 쓸모없는 에폭이라서 NLL을 오버피팅하는 데만 쓰인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는 바꾸지 않으면 클래시피케이션 리절트는 바꾸지 않으면서 그 안에 있는 소프트맥스 아웃풋 밸류만을 더 오버피팅 하는 데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실제로는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논문에서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오버피팅이 일어난다. 그래서 근데 오버피팅이 NLL에서 일어나면서 불구하고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는 29에서 27로 줄어드는 신기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 하지만 그 이유는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딥러닝이 오버피팅에 대해서 정말로 면죄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버피팅을 하지만 그것이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에서 오버피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에서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캘리브레이션 하면서 하고 있냐면은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왜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나오고 있냐면은 바로 이 오버피팅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슨넷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하면서
점점 더 이제 그 밸류가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 밸류가 점점 더 오버 컨피던트해지면서 점점 더 그 갭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오버핏하지 않게 여기서 끊으면은 캘리브레이션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얼리 스타핑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 다 이렇게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요. 얘 파란색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스케일링, 그러니까 싱글 파라미터로 스케일링을 해줘요. 그 싱글 스케일러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는 원래는 이렇게 초록색 그 흐리게 돼 있는 요 라인이었는데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안을 한 방법은 단순하게 이 소프트맥스를 할 때 그 소프트맥스를 어떤 템퍼러처 팩터로 스케일링을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오버 컨피던트 돼 있는 이 밸류를 약간 더 가운데로 옮겨보자.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완화시켜보자. 라는 게 바로 그 이 논문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럼 이 t를 어떻게 설정하냐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t를 어떻게 설정했냐면은 그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t를 밸리데이션 셋에서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는 t를 잡는 거죠. 거기 그 NLL 값을 보고. 간단하죠. 그래서 약간은 불만인 점도 있어요. 왜냐면은 다시 말하면 밸리데이션 셋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트레이닝에. 근데 사실은 또 밸리데이션 셋이 또 테스트 셋을 잘 모방을 해야 된다는, 미믹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고, 또 약간 치트키 쓰는 느낌이잖아요. 트레이닝에서 다 한 번에 해결이 안 되고 밸리데이션 셋에서 한 번 더 좀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는 느낌이, 그런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은 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제가 논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큼 간단하다. 그냥 t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니까요. 뭐 다른 related work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논문은 그냥 요거 하나 발표를 하려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 덕지덕지 붙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 큰 파인딩은 아니고 그냥 해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거고, 이건 약간 파인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 무슨 다른 것들, related work이라는 거 이런 거 별로 그렇게 큰 상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주목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보자면은, 기존에 이제 이런 캘리브레이션이 그렇게 크게까지는 다뤄지지 않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비닝을 한 다음에, 그 각각의 비닝에 대해서 어떤 캘리브레이션 수치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를 이렇게 맞춤을 해주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가까운 건 이제 플랫이 아니에요. 플랫이에요.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플랫 스케일링인데, 플랫 스케일링은 뭐냐면은 똑같아요, 얘도. 그 템퍼러처 스케일링이랑. 그래서 얘는 이제 싱글 파라미터가 아니라 투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단지 여기서 스케일러를 조금 더 심플하게 가져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스케일링이랑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베이지안 비닝 인투 퀀타일즈가 있는데 이 퀀타일즈를 붙인 이유는 그냥 BBQ라는 약자를 만들기 위해서 붙인 거죠.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수식적으로 완벽하게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싱글 디터미니스틱하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싱글 비닝 사이즈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모든 가능한 사이즈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아웃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이즈에 대해서 한 다음에 쫙 베이지안 에버리징을 해서 갖겠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비닝하고 다들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리절트거든요. 리절트를 보면은 맨 위에 리절트가 이제 페이퍼에 실린 리절트고 밑에 두 리절트는 이제 서플리멘터리 그 섹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스케일 안 하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버 컨피던트 돼 있죠. 그래서 실제 에큐리시는 낮은데 그 로짓은 굉장히 소프트맥스 아웃풋은 굉장히 높은데 이제 캘리브레이션 하고 나면은 다들 이렇게 좋아지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크리티컬한 차이는 아니죠. 보시다시피 비닝을 하든 아주 심플한 비닝을 하든 템퍼레처 스케일링은 아주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밑에 두 가지 결과를 보면은 이제 때로는 이제 템퍼레처 스케일링이 더 안 좋게 나오는 때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뭔가 이 논문이 굉장히 획기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시 한번 옛날에 했던 그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주제를 이제 다시
끌어올려줬다라는 의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템퍼런스 스케일링이 굉장히 간단하니까 금방 적용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다들 한번 적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말하는 이제 파인딩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싱글 파라미터로 지금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캘리브레이션, 오버피팅 되는 요소가 단지 이 싱글 파라미터로 캘리브레이션이 될 정도로 어떤 로우 디멘셔널 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스케일링이 된다. 뭔가 이렇게 막 복잡한 논리니어 펑션이 아니라 그냥 싱글 파라미터 스케일링으로도 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반대로 됨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막 순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뭐, 사실은 뭐 굉장히 inconfident 했던 그런 뭔가였는데 내 캘리브레이션을 했더니 갑자기 high confident가 됐다 막. 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싱글 파라미터로 한다는 건 그걸 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굳이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의 오더를 바꾸지 그 랭킹을 바꾸지 않더라도 괜찮다. 다시 말해서 소프트맥스 아웃풋이 충분히 랭킹이 잘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을 한다는 거는 그것에 이제 어떤 그 값들만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지 그것에 이제 오더를 바꾸는 건 아니다라는 거라서 프리딕션까지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제 알그맥스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콘클루전 서머리를 해보면은 모던 뉴럴 네트워크는 미스캘리브레이티드 돼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을 해봤다. 그리고 심플 솔루션, 싱글 파라미터로 스케일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단점 혹은 이제 한계점, 리미테이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리미테이션들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을 했다라는 거는 밸리데이션 셋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근데 밸리데이션 셋도 우리가 데이터 컬렉션 한 것 중에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얼 월드를 아주 완벽하게 모방을 할 수는 없는 건데 그 밸리데이션 셋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이 이제 세임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왔다는 걸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그 베이지안 언설튼티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드랍하우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주로 디텍트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샘플들인데 걔네들은 이제 확실히 트레이닝과 테스트 셋, 밸리데이션 셋 이런 것들이 뭔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오더 자체, 그 프리딕션의 오더 자체도 바뀌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로짓 밸류로 그 프리딕션을 했지만 사실은 뭔가 언설튼티를 보니까 얘는 빠져야 되겠다 뭐 이런 결론들이 나오는데 이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굉장히 그런 액티브하게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 우리가 나온 결과들을 인정을 하면서 그 값들을 이제 probability랑 맞게끔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 언설튼한 상황을 갖다가 뭐 디텍트를 해준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여기서는 이제 그 프리딕션을 체인지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꼭 장점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꼭 장점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진짜 바랬던 거는 정말로 흥미로운 주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거티브 라이클리후드가 오버핏 된다. 하지만 애큐리시는 낮아진다. 왜 그럴까? 에 대해서 질문만 던져놓고 답은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런 오버피팅이 애큐리시에서는 심지어 뭔가 베네핏까지 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면은 제가 사실 요즘에 이 논문 쓰느라 굉장히 바쁜데 제가 이 논문을 보게 된 계기는 뭐냐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뭔가 제 파킨슨 페이션트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제 데일리 리빙 컨디션에서 리얼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너무나 노이즈가 많고 베어리빌리티가 많고 해가지고 도저히 늘 이제 컨피던트한 프리딕션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데이터 컬렉션한 거는 단지 30명의 페이션트인데 30명의 페이션트가 리얼월드 대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페이션트마다 액티비티도 다르고 뭐 그런 심텀 패턴도 다르고 다 달라서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이버시티를 줘서 앙상블을 해가지고 그 앙상블 하면 여러 가지 프리딕션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프리딕션이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그 천차만별 중에서 그럼 과연 이 중에서 뭘 믿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뭘 믿어야 되느냐에서 대해서 드랍하우스라도 사실은 그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싶은 거는 다시 이제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 혹은 로직 밸류를 보고선 이제 로직 밸류를 보고선 이제 뭐가 컨피던트한지를 봐서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앙상블 프리딕션들을. 근데 이제 그 로짓을 바로 쓰기 전에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싶어서 이 논문을 봤는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저는 훨씬 더 어그레시브한 걸 원해요. 그러니까 단지 그 오더를 바꾸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 얘는 로지 밸류가 넘치지만 얘는 리젝션을 하겠어. 왜냐하면 이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싶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답을 주는 건 아니라서 조금 더 캘리브레이션 단지 하는 게 아니라 그 uncertainty까지 포함하는 뭔가 통합적인 뭔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베이지안 그 드랍아웃 uncertainty가 안 먹힌 이유는 사실 베이지안 uncertainty 같은 경우도 저같이 이렇게 푸얼리 런드된 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막 거의 50%밖에 에큐리시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는 이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드랍아웃을 해가지고 원래는 드랍아웃 안 했을 때 안정적이었던 결과가 드랍아웃을 했을 때 불안정한 결과가 나오면서 뭔가 그런 어 그 베리언스가 나오면서 뭔가 그 언설턴티가 매조가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슬라이드 중에 많은 부분도 뭐 여기서 갖고 왔고 혹시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바로 페이퍼를 보셔도 어렵지 않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죠. 네, 제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래서 validation set으로 그 발견한 그 t value가 네, 어느 정도로 레이지가 되는지 페이퍼에 나와 있나요? 저는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t가 이게 기본적으로 뭐 그 supplement material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t 넣으면서 이제 엔트로피 맥시마이제이션 그 솔루션이 되니까 뭐 그렇게 릴레이션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t 밸류가 뭐 한 100 정도 되는지 1000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발견한 t 밸류가. 그래서 근데 이 그래프에서 아마 역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은 이게 뭐 한 어느 정도 해주냐면 한 1.5배 정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1.5배가 나오도록 뭐 소프트맥스에 들어있는 t로 이렇게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t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막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꿔주는 건 아니고 그냥 최대 요 정도? 예. 역산을 하면은 숫자로 손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각 빈별로 t 밸류가 다르군요.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에버리지 밸류만 쓰는데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한 숫자 리니어하게 하면은 요 숫자인데 요거를 이제 뭔가 뒤로 해가지고 그 소프트맥스 밸류에 소프트맥스 안에서 요 t로 가져가면은 뭔가 싱글 밸류로도 요게 어느 정도의 에버리징이 그 맞춰줄 수 있는 밸류가 나오나 봐요. 근데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아주 네. 네. 그래서 여기서의 싱글 밸류면은 이제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맞춰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혹시 뭐 더 추가 질문이나 아니면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뭐 캘리브레이션이랑 뭐 베이지안 언설틴티랑 뭐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나눠주셔도 좋고요. 저기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뭐 설명 안 했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NLL이 이해가 원래 그걸 질문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NLL이 떠 올라가는데 어떻게 액큐러시가 그 같이 올라갈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NLL이란 게 결국 로스니까 액큐러시랑 완벽하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저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뭐 그 NLL이 에큐리스랑 관계가 있지만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죠. 왜냐면 어차피 에큐리스는 argmax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맥시멈 값을 해주니까
뭔가 이렇게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차이인데 이제 질문은 이제 왜 그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테스트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애큐리시가 좋아지느냐라는 건데 어 그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나빠진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거든요. 100이잖아요, 레이블이. 그러니까 100에서 멀어진다. 다시 말해서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 밸류가 점점 더 중앙에 가까워진다라는 건데, 그럼 중앙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뭔가 이렇게 커렉션이 그러니까 그 프리딕션이 바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에서 이제 좋게 바뀐다는 건데, 그럼 좋게 바뀐다라는 건 뭐냐면은, 어, 좋게 바뀐다라는 거는, 어, 좋았던 소프트맥스 아웃풋 밸류가 오버피팅 되는 건 그대로 계속 가고 있고, 그 1에 가는 건 가고 있고, 반면에 그, 미스 프리딕션 됐던 그 10,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 밸류가 점점 더 중앙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게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NLL이 1영역 라벨에 가까워져야 일단 NLL이 떨어지겠죠? 네네네. 근데 올라간다는 거니까 1영역에서 멀어지면서 네네, 그쵸. 원래 잘못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어 있던 애들이 약간 완화된 스레스홀드나 그런 완화된 모델로 이제 accuracy 안에 간신히 0.5에서 이제 왔다 갔다 좀 놀던 애가 아크맥스에서 가장 1, 2등에서 이렇게 놀려서 원래는 1등인데 2등에 이렇게 간신히 걸쳐있던 애가 살짝 그 완화된 모델 때문에 이렇게 아크맥스로 올라왔나 보네요. 그러면 네네. accuracy는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제가 NLL은 네, 네. 올라가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신 거 맞죠?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플랫에서 중간에 이게 accuracy가 이제 아주 약간 떨어진 것까지 하는데 이렇게 팍 떨어지길래, 아니 accuracy가 이제 에러가 팍 떨어지길래, 에러가 이제 accuracy가 갑자기 팍 올라가길래 참 그렇게 바뀌는 게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일어나는 게 어느 임계점에서 그게 왔다 갔다 정도는 할 수 있을 건데, 임계점에서 갑자기 팍 그 에러가 떨어진 게 너무 신기해서 그쵸. 되게 미묘한 점을 찾나 보네요. 희한하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돼 있는 것도 뭔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서 특정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서 거기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돼 있는 것도 이렇게 막 아주 유니폼하게 다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영역에 모여 있어서 그것이 이제 그 NLL이 나빠지는 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스레시홀드가 점점 완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거기를 탁 건드리면 떨어진다는 건데, 근데 그게 또 이제 뭔가 모든 에러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27%에서 25%, 29에서 27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일부는 그렇다는 거죠. 일부는. 근데 뭐 이게 막 모든 미스클래시피케이션에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 아주 일부 2%면은 한 30% 에러 중에서 2%만 한 뭐 10% 내잖아요. 그 정도의 샘플들은 정말로 그 스트레스홀드 밸류가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LL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완화가 되고 하다가 죽처럼 이렇게 막히는데, 간신히 그 아그맥스 두 번째 이렇게 걸려있던 특정한 한 10% 되는 그런 이상한 살짝 그 걸려있던 잘못 클래시피케이션 돼 있던 네. 10% 정도의 데이터셋이 네네.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다 서로 비슷하니까 팍 네. 2% 정도 액큐러시가 좋아지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뭔가 이렇게, 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정말로 이 2%를 높이기 위해서 오버피팅을 하는 게 좋은 거냐? 근데 뭐 꼭 그런 거 같지는 않고, 어, 다음 논문이 나오겠죠? 더 좋은 이해에 대해서. 기다리면 더, 근데 어쨌든 미스클래피케이션 된 거를 accuracy wise에서는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네. NLL
근데 여기서 조금 핀트가 전 조금 이상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어, 그 uncertainty나 뭐 confidence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맥스를 갖다 좀 더 confidence처럼 생각할 수 있길 위해서 얘기를 네,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out of distribution이었을 때 이렇게 해놓고 났을 때 out of distribution에서 데이터가 왔을 때 네, 네, 얘가 그쵸. 팍 튀는 애가 있지 않고 정말 confidence가 로우한지를 보여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런 건 저도 없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분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uncertainty의 그런 페이퍼에 분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calibration? 이게 뭐지? 저도 처음 생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이름을 준 것 자체는 사실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거는 막 이렇게 미세 조종하는 거잖아요. 딱 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냥 캘리브레이션. 이거는 정말 무슨 뭐 저자 발표에서는 무슨 막 세이프티 이슈 뭐 이런 걸 했지만 세이프티 이슈까지 가지 않고 그냥 정말 캘리브레이션.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웨이티드 썸 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웨이티드 썸 할 때 예를 들어서 소프트맥스 밸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웨이티드 썸을 하면은 정말로 그 캘리브레이션 잘 돼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그때 가정은 뭐냐면 이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이 정말로 세임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오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언설턴티 없고 뭐 이런 거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통합하는 논문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예전에도 그럼 있었던 아예 여기서 제안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런 방식인 네, 건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까 그 릴레이트 웍에서 보면은 이 플러스 스케일링은 다르지가 않잖아요. 이건 AX 플러스 B고 얘는 X를 T로 나눈 거고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1999년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있던 주제를 새롭게 꺼내온 거지 뭐 그렇게 네, 옛날 주제를 가져온 거지 이렇게 막 그러면 노벨티가 정확히 뭐가 되는 건가요? 그 노블티는 옛날 거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요거, 르넷이 잘 된다는 거 알고 난 이후에는 캘리브레이션에 크게 신경을 안 썼다. 근데 요즘 거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캘리브레이션에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준 거죠. 요즘 네트워크에 대해서. 저는 약간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닝 할 때는 이 t 밸류를 쓰지 않고 그냥 원으로 두고 네. 하다가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건 테스팅 할 때만 t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트레이닝을 이제 먼저 다 하고요. 이제 캘리브레이션은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이라서 트레이닝 다 하고 소프트맥스 아웃풋 다 이제 리절트로 저장해 놓고 이제 그 리절트를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이제 뭘로 나눠줄까 해서 T를 그 값을 뭘로 찾냐면 이제 그 밸리데이션 셋으로 찾는 거죠. 옵티마이제이션. 더 이상 요즘 것들을 안 돼, 네.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 논문 되게 아쉬워요. 진짜. 이거 찾아내는 것도 이거 찾아낸 게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이라면은 되게 신기한 거 찾아낸 거잖아요. 신기한 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걸 찾아낸 건데, 그럼 이거에서 약간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이슈로 넘어가가지고 뭔가 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여기 이거를, 사실 이 파인딩이 없어도 이 결과는 낼 수 있잖아요. 그냥 왜냐면 아이디어는 단순하니까 그냥 미스캘리브레이트 돼 있다?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하겠다. 이게 전부잖아요. 근데 정말로 오버피팅 되는 거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이해하는 거. 근데 사실 이것도 또 굉장히 큰 이슈는 아닌 게, 이, 이, 이 2%잖아요, 2%. 그 2%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밝히고자 하는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이슈를, 이렇게 이 커브가 두 개 차이 나는 이슈를 이렇게 딥러닝 페이퍼에서 보진 않고 예전에 이제 다른 필드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트레이닝 했던 오브젝티브에 쭉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선 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퍼포먼스 매트릭이니까 그걸로 했을 때는 옵티멀하지 않은 포인트로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스위치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경우에는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로 스위치해서 마지막을 더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더 바텀 아웃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아직
윤현영에서 그런 거를 잘 보진 못했는데, 근데 얘기해 주신 게 되게 이 페이퍼 좋은 게, 사실 그 컨피던스 레벨을 잘 그 캘리브레이션 하면 사실은 그거를 바탕으로 뭐 예를 들어서 unsupervised adaptation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사실 네네. 그런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그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댑테이션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닝, 테스트, 밸리데이션이 다 그 same distribution에서 나왔다는 걸 가정을 하니까. 아, 네. 그런 그래서 부분도 있겠 예, 예. 그 정말 그것까지 그러니까 그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까지 통합하는 캘리브레이션이 나온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1분 남았는데 더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늘 참석 못해서 죄송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오늘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게 네. 들었습니다. 네.